올해 10월까지 이더리움의 ETF 스테이킹 승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아직 이것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이 스테이킹 ETF가 승인됨과 함께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수요일 파이어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대 지수 일제히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0.1%로 소폭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다시 한번 H20 반도체 수출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라주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만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과 다우는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냐? 바로 장전에 나왔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딱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2.9% 상승, 전년 대비가 2.9%,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월 대비 오름폭을 보였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고는 있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일단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9월에 대한 금리 인하까지 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대형주 위주의 다우 그리고 S&P 500 지수는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연준의 회의를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위원들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 관세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물가에 압력을 넣을지 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일단 오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9월까지의 금리 인하도 조금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협박밖에 없죠. 연준의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비난을 하면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이 정도면 낮게 나왔다. Very low inflation. 인플레이션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페드 같은 경우는 바로 3%나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현재 나온 수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월 대비는 오르긴 했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했기 때문에 이게 낮다고 사실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바로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월가에서도 좋게 마냥은 볼 수가 없겠죠. 미국의 최대 은행 기관인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흔들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경고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단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이날의 발언 자체가 월가 전체를 대변한 작심 발언이었다. 이렇게 미국의 매체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이먼 회장의 신중한 발언에 대해서는 나름 경청하는 모습들을 쭉 보여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를 막 발표했었던 4월 당시에 이 제이미 다이먼의 인터뷰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다이먼 회장이 90일 유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바로 90일 유예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이먼 회장의 말을 좀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미 다이먼이 연준의 독립성을 절대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 귀에는 또 어떻게 들렸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쳐 왔었습니다. 다만 JP 모건에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 자체는 가상화폐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CPI가 전반적인 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면 우리 코인 시장도 오늘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원에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시간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해피 크립토 위크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하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이 미래이고 우리는 매우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 그리고 CBDC 금지법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본회의의 상정 무산이 됐습니다. 하원은 오늘 이 세 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열기 위한 절차 투표, 룰 보트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찬성이 196표, 반대가 223표가 나오면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이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표결이 무산되면서 내년도 이 국방수권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나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화법 그리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감시 국가 방지 법안의 하월 표결 일정이 모두 연기가 됐습니다. 이번 절차 표결이 무산된 배경에는 공화당 내부의 이견이 작용한 게 중요한 원인이었는데요.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기보다는 다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과 함께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런 법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결국 공화당 쪽에서 이탈표가 좀 나오면서 하원에서는 재표결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재표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재표결은 이어지지 않았고요. 이 암호화폐 법안 본회의 상정의 부결 내용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분노했다라는 외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이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인 에이미 클로버샤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과 관련해서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규제기관의 자금 조달 방식 과 소비자 보호 조항이 더 명확히 반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상원 역시 하원 법안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디지털 자산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원에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수정을 하길 원한다면 결국 이미 상원에서 통과된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일이면 이 지니어스 법안이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남겼고요. 총 12명의 이 의원들이 하원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중에 11명의 하원 의원들과 지니어스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글을 몇 시간 전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표결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공화당에서 이탈됐던 표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직접 다 이야기를 나눠서 좀 마음을 돌려놓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내일 다시 한번 통과가 됐다.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질지 또 그와 함께 코인 시장 안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 보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개입까지 해서 이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연락해서 마음을 돌리고 있는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여전히 좀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공화당 쪽에서는 이번 한 주가 크립토 위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디지털 자산 부패 인식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 법안 추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1차적으로 부결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또 다른 의원들이 마음을 돌려주면서 내일 오전에는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 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다렸었던 디지털 자산 법안 부결 소식에도 사실 간밤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적인 가격 흐름은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11만 7천 달러 유지를 해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되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100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 중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몇 개만 추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워스가 미국 도시 중에는 최초로 비트코인 채굴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청 청사에서 채굴기 3대를 설치해서 24시간 가동 체제로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도 이 미국 주담대 자산평가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게끔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에도 연방정부가 주택금융 공기업인 페니맥 그리고 프레디맥에 미국 내 규제된 거래소에 보관 중인 디지털 자산을 모기지 리스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를 했었죠. 현재 주택 대출 심사에서는 현금성 자산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보유자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한 이후에 일정 기간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검토가 현실화가 된다면 자산 전환 과정을 생략해도 되고요. 또 디지털 자산을 보유를 할 수가 있고 모기지 적격성 확대 등의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죠. 이로써 이 검토 지시를 내린 대표적인 인물이 빌 펄트라는 청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기도 하고 엄청난 암호화폐 우호적인 금융정책을 확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사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길 정도로 트럼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안에서 이 암호화폐를 미국 주담대 자산평가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또 암호화폐가 묶여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상당한 호재성 이벤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비트와이즈의 CEO 같은 경우도 미래에는 모두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빨리 선택하느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강제로 어차피 사게 되는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권이 있을 때 최대한 남들보다 빠르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이더리움의 반등도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반등과 함께 이더리움 전체 도미넌스가 10% 정도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보통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10%를 회복하면 중기 그리고 강세 좀 중기 측면에서 강세장에 들어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10%를 회복을 해주면서 구조적인 반등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헤지펀드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분께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이번 상승장에 $10,00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이더리움의 ETF 스테이킹 승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아직 이것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이 스테이킹 ETF가 승인됨과 함께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파이어 차트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한지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전반적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64%를 웃돌았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2.9%까지 내려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시그널 긍정적이죠. 지난 1시간 동안 90%가 넘는 종목들이 오름폭을 보였고 이 파이어 지수 같은 경우도 83%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RSI 시그널도 80% 이상이 롱에 대한 비중을 가리키면서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4일 추세 라인으로 확인해보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56%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키워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새벽 기준으로 어제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일단은 파이어 라인 아래를 밑도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하락 채널이 그려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 11만 9천 달러를 다시 돌파하고 장기 저항에 대한
돌파 직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시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파이어라인 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3,100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충분히 키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크립토 법안이 일단 1차적으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산군들의 차트 모습들, 센티먼트 모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이면은 이 하원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또 자신있게 글을 적어준 만큼 내일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가 더욱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시죠.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시 내일 뵐게요. 안녕.